a low pitched voice, 낮은 음의 목소리로 말한다는 거야. 아, 이거인 거죠. 자, 아까 첫 번째 주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슬픈 상황에 어떻게 한대요? 천천히 그리고 낮은 음으로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됐어요? 낮은 음으로 음악을 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학습이 된 거죠. 됐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앞에서는요. 근데 두 번째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애초에 사람은 슬플 때 어떻게 한답니까? 천천히 그리고 낮은 음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행동을 한다고요. 인간 자체가. 됐어? 이거는 이제 음악을 말한 거고요. 음악이 천천히 그리고 낮은 음으로 음악이 나오도록 우리가 학습이 된 건데 두 번째 주장은 뭐야? 아니 애초에 사람이 슬플 때는 천천히 행동하거나 말하고 낮은 음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애초에 사람 본성 자체가 그렇다고. 그 본성을 음악으로 표현한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해돼요? 서로 다른 주장. 됐어? 첫 번째는 뭐다? 야 느린 저기 음악이 무슨 슬픈 음악이야. 그냥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아래 거는 야 느린 음악은 슬픈 음악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음악이라는 건 결국에는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를 표현한 것일 뿐인데 사람 자체가 슬프면 느리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느린 음악은 슬픈 음악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죠? 뭔 말인지.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위아래 중에? 여러분? 저는 이쪽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 한번 볼게요. 따라서 when we hear slow, low music, 우리가 느리고 낮은 음악을 들을 때 we hear it as sad. 우리는 그것을 슬프게 듣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상황으로 가보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혀 다른 문화권의 음악을 들어. 근데 여기서 느린 음악이 나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 슬픈 음악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거고 빠른 음악이 나오면 아, 경쾌한 음악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그렇죠?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장이 뭐랍니까? 이 견해가 올바르다면 우리는 어려움이 거의 없을 거랍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Expressed in cultural and familiar music.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음악에서 표현된 감정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없을 거라는 거야. 우리가 팝송 같은 거 들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잖아. 가사 몰라도.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음악의 속도나 음을 보고 아 대충 그냥 슬픈 노래구나. 좀 경쾌한 노래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약문 한번 볼게요. 자, 요약문 보고 좀 쉬었다 할게. 지원이가 계속 정신을 못 차려갖고 아까부터 계속 졸고 있고 기대고 있는데 내가 지적을 안 했고 내가 바보가 아니야, 지원아. 네가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it is believed that. 자, 대처리하라고 믿어지는데 emotion expressed in music. 자, 음악에서 표현된 감정이 can be understood, 이해될 수 있답니다. 뭘 통해서요? Through a blah blah learned association. 학습된 연관성을 통해서인데 어떻게 학습된? 문화적으로 학습된 연관성을 통해서 또는 it can be understood, 이해될 수 있답니다. 뭐 때문에? 여기 답이 나와버렸네요. 유사성 때문에 between music and emotion. 지금 두 가지 주장을 나눠서 쓴 거예요. 첫 번째 주장은 뭐였습니까? 학습된 거라고요. 문화적으로 학습된 것을 통해서 이제 음악이 이해될 수 있다. 음악에서의 감정이 이해될 수 있다. 첫 번째 주장. 두 번째 주장은 뭡니까? 음악과 감정 사이에 유사성이 있을 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다? 유사성이라는 것 그리고 아까 학습된 것. 사실 저는요. 이 culturally보다는 learned가 조금 더 빈칸으로 내기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이 된 거냐 아니면은 원래 얘네 둘은 비슷한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니까 유사성 빈칸은 괜찮은데 여기 culturally보다는 learned가 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는 단어가 바뀌어 나왔죠. 단어가 아까 뭐로 나왔어? resemblance로 나왔었잖아. 원문에서는. 근데 similarity로 나온 거고요. 여기서는 learned가 똑같이 나왔거든요. 저였다면 learned를 안 썼을 거예요. 저였다면은 acquired로 썼을 거예요. acquired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나오는 거. 됐죠? 그리고 요약문 자체도 사실은 조금 별로예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쓰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본다라고 좀 더 깔끔하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평가원에서 좀 잘못 그 교육청에서 나는 좀 요양원이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빈칸도 좀 별로예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숙제로 해오신 아래 빈칸 부분 잠깐 같이 보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 자, 봅시다. 음악은 문화적으로 학습된 연관성, 중요한 포인트죠. 학습된 연관성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관점이 옳다면 문화적으로 낯선 음악에 표현된 감정을 이해하는 데는 당연히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자,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음악과 감정 사이의 연관성은 유사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음악과 감정 사이에 조금 제가 말을 다르게 써놨죠. 보편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편성. 이 보편성, 유니버시티라는 이 보편성은요 본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안 나와 있어. 여기서 이제 제가 보편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요 유사성이라 써도 돼요. 본문에 유사성으로 나왔으니까. 즉 우리는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음악을 통해서도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음악과 감정은 비슷하니까. 여기서는 음악과 감정은 다른 거고 여기서는 음악과 감정이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시간 좀 지났으니 잠시 쉬었다가 뒷부분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 이때 자, 지원아. 누가 스프링노트 달라하지 않았냐? 지금 줄게.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병든 당마야. 다음 거 보자. 함축의 미축. 다들 깼어? 스트레칭도 좀 하고. 피곤하네. 자, 바로 볼게요. 요것도 뭐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중 하나죠, 유형? 함축의 미축. 빈칸 유형과 비슷하게 풀면 된다.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게 함축의 미축은 사실상 주제 찾으면 답 나오는 거다.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사실 주제 찾으란 문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밑줄 쳐져 있는 이 의미 자체가요, 주제랑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그냥 99.9%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16번 문제는 좀 더 추론하기가 쉬운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뒷내용 안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얘는요. 자, 여러분이 얼마나 잘 맞췄는지 한번 볼게요. 가봅시다. 자, with the internet, 인터넷의 등장으로 everything changed, 모든 게 변했대요. 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얘기 하려는 것 같네요. 그렇죠? 뭔지 모르니까 일단 인터넷이라고 제가 써볼게요. 인터넷이 뭔가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다음 문장 보자면 product problems, 자, 제품 문제, over promises, 자, 과잉 약속, the lack of customer support, 자, 고객 지원의 부족, differential pricing, 가격의 차등, 이런 것들. 이게 다 뭡니까? 다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인데 이 모든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인가? 고객들이 실제로 경험했대요. From a marketing organization에서. 그러니까 마케팅 조직으로부터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이 모든 이슈가 갑자기 popped out of the box. 팝이라는 거는 팍 튀어나가는 걸 말하는 건데 상자에서 팍 튀어나오게 됐답니다. 자, 결국에 뭡니까? 지금 주제에서 얘기한 게 인터넷이 등장했어요.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 모든 문제들, 고객들이 이 마케팅 조직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홍보에 이제 그동안 많이 당했던 낚시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문제가 상자 밖으로 튀어나오게 됐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겪던 문제가 다 이제 상자 밖으로 튀어났단 말이니까 다 이제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모든 문제가 그 소비자들이 겪던 문제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드러나게 됐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전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가 이런 거를 알아보기가 좀 어렵죠. 예를 들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을 사도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예를 들어 세탁기를 사려고 해요. 근데 이 세탁기가 여기 있게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이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후기가 없어요. 후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뭐 입소문으로 뭐 사거나 아니면 그냥 닥치고 대기 없고 사거나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게 좋다 안 좋다. 아니 당장 배달의 민족 후기만 들어가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후기를요. 음식이 어땠니 저쨌니 하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이제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많은 정보를 얻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많이 얻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상자 밖으로 튀어나왔다라는 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소비자들이 겪던 문제가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정답 몇 번일까? 1번밖에 안 돼요. Could not be kept secret anymore. 더 이상 비밀로 유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드러나게 된 거니까. 아니 문제가 상자 밖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야?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1번밖에 답이 안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데 일단은 좀 더 뒷내용을 볼게요. no longer 해갖고 지금 부정어가 문제가 맨 앞에 나왔죠? 그래서 도치가 된 건데 여러분 이 도치를 시킬 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잠깐만 보자면 우리가 그 부정어 도치라고 하는데 부정어 또는 준부정어가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나옵니다. 준부정어라 하면 이런 애들 말하는 거야. 거의 아닌 시리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hardly라든가, 뭐 seldom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little이라든가 이런 애들. 하나 더 추가하자면 only 같은 애들. 그랬어? 이런 애들이 다 준부정어야. 이런 애들이 나오면 주어동사 도치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주어동사 도치를 할 때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의문문 쓰듯이 도치하는 거야. 의문문 쓰듯이. 이게 포인트거든? 의문문 쓰듯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열 비동사는 원래 애초부터 도치문이잖아. 그렇죠? 왜냐면
there 플러스 be를 쓰면은 애초에 주어가 뒤에 나오잖아. 뭐뭐가 있다. 주어 동사가 교체돼 있죠. 그렇죠? 그럼 이때 우리가 의문문을 어떻게 씁니까? 비동사와 there를 자리를 바꾸죠.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도치할 때 is there, are there 이렇게 나가잖아. 그렇죠? 방금 말했다시피 도치의 포인트, 부정어 도치의 포인트는 뭐다? 의문문 쓰듯이 쓰는 거야. 그래서 were there 이렇게 나간 거야. 됐니? 그래서 were가 주어고 any controlled communications 여기 복수형 붙었죠? 그래서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 뒤에도 보면 even business systems 여기도 복수형 붙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된 거야. 됐니? 이런 구성이야. 자, no longer는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 거야. 그럼 더 이상 없대. 뭐가 없대? 어떤 통제된 의사소통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사업 체계조차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터넷이라는 거는 열린 공간이죠. 누구나 볼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을 통제한다거나 어떤 사업적 체계가 존재한다거나 이제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나소나 다 볼 수 있으니까.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자, 이어서 보자면 Consumers could generally learn. 소비자들은 보통 알 수가 있답니다. 배울 수가 있대요. Through the web, 인터넷을 통해서요. Whatever they wanted. 그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간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걸 원합니까? 알기를 원하는 거죠. About the company, 그 회사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경쟁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배분 시스템, 즉 유통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의 진실이래요. 진정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When talking about its products and services, 그것의 제품과 서비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토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글 같은 거 하나 써놓는 거야. 야, 요새 삼성 어떠냐? 갤럭시 어떠냐? 누가 글 써놔? 그럼 댓글로 쫙쫙쫙쫙 달리면서 막 토론을 할 거 아니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회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정보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다라는 내용과 또 일맥상통하는 거죠. 1번에 있는 정답과. Just as important. 그만큼이나 중요하게도 인터넷은요, open up a forum. 이 포럼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장을 말하는 거야. 장. 우리가 어떤 토론의 장, 어떤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공간. 그거 우리가 포럼이라고 해요. 자, 인터넷은요, 어떤 공간을 열었습니다. 어떤 장을 열었어요. For customers to compare products, experiences, and values 라고 나왔는데 이 투부정사가 앞에 나와 있는 포럼을 수식하는 거야. 여기 for customers는 뭐냐? 의미상주어예요. 의미상주. 됐어? 그러면 소비자들이 투부정사 할 수 있는 장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소비자들이 제품, 경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장. 됐어? 이거를 열게 됐다는 거죠. 뭐가? 인터넷이요. 즉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견이나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생기게 되었다. 커뮤니티가 생기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다른 소비자들과요. 쉽고 빠르게. 되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계속해서 공유되고 있다. 열린 공간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 이거 자체가 뭡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당장 그 여러분이 만약에 잘 진짜 인터넷 검색을 잘한다면요, 저의 흑역사를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옛날에 무슨 뭐 고등학생 때 뭐 싸이월드에 뭐 사진을 올렸다거나 잘 찾아보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숨김이 없어 요새는요. 어떤 비밀이 없는 시대니까요. 그죠? Now 이제는 소비자들이 had a way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대요. To talk back 다시 말할. 여기서 다시 말한다는 건요 대응한다라는 소리예요. 대응하다. 됐어? To the marketer 마케터들에게. 그리고 to the so 그렇게 하는 거야. Through public forums instantly 즉시 공론의 장을 통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게 뭘 한다는 거야? 마케터에게 대응한다고. 됐어? 그렇게 할 방법을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홍보하면은 아 그렇구나, 아 네 그렇군요, 그냥 네네 하면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만 조사하면은 아 여기 게 어떻다 저렇다 이러면서 우리가 금방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더 이상 구라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그 모든 것을 변화를 시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면 결국 인터넷을 통해서 비밀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고도 우리가 요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더 이상 좀 속된 말로 이제 그 마케터들이 소비자들을 기만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면 비밀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기만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deceive 같은 단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됐어? 그러니까 요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말을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보고 정답 1번 나왔고요. 그럼 나머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 3, 4, 5도 한번 볼까요? 2, 3, 4, 5.
1번은 이제 더 이상 비밀로 붙일 수 없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might disappear from public attention. 그럼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대중의 관심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3번은요. were no longer available to marketers. 이렇게 나왔죠? 그럼 더 이상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더 이상 이용 가능할 수 없었다. 뭘 이용 가능할 수 없었다는 무슨 상관이에요? 4번은 became too complicated to understand. 너무 복잡해져서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 이건 오히려 인터넷의 부작용을 말하는 거니까 아니겠죠. 5번은 began to improve companies' reputations. reputation은 평판이란 뜻이거든. 그러면 회사들의 평판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오히려 반대쪽 아닐까요? 오히려. 여기 회사 별로더라. 그러니까 평판을 개선한다는 건 좋은 말인데 이게 지금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알게 됐고 그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번만 정답이 가능하겠죠. 자, 아래 있는 빈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의 등장은 모든 걸 변화시켰는데 즉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소비자들이 기업의 마케팅으로부터 경험했던 부정적인 문제들이 이제 튀어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통제할 수 없겠죠. 이걸 어떻게 통제해요? 막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나 막 카카오톡 이런 데다가 막 사람들이 그냥 글 쓸 텐데 어떻게 통제합니까?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회사의 제품에 관련된 진실을 알게 된다는 거겠죠. 자, 인터넷은 소비자들이 제품 경험 그리고 가치를 다른 소비자들과 비교할 수 있고요. 마케터들에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열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밀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1번만 정답이 가능한 거죠. 됐니? 아까 말했다시피 함축의 미추론은 어떻다? 주제와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주제가 뭐였습니까?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겪던 문제가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죠. 비밀로 붙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 문제. 자, 이것도 사실 제가 요 교재 초반부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복습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그 글의 구성은요 결국에는 3단 구조로 돼 있어요. 대부분의 글은 어떻게? 도입부, 주제, 부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글은 이걸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글은요. 도입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좀 쉽게 말할게요. 어그로야. 어그로 끄는 거야. 이 글을 좀 더 한번 읽어봐라 하면서 이제 어그로 끄는 역할이고 좀 더 있어 보이게 쓰자면요. 소재를 제시해 주는 거야. 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거야. 잘 들어봐. 이게 도입부야. 어그로 끄는 거. 그럼 주제는 뭡니까? 당연히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주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제는요. 당연히 함축적일 수밖에 없어요. 비유적일 수밖에 없고요.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 한 문장 자체가 이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되니까 함축적, 비유적,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부연 설명은 뭡니까? 이 주제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당연히 부연 설명은 구체적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제가 예전에 이 핵심을 말할 때 주제를 찾는 게 핵심적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 때 70%가 주제와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내신 대비는 다르냐고요? 아니요. 내신 대비는 더더욱 심화됩니다. 내신 대비는요. 주제와 관련된 문제가 70%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서 보는 예를 들어서 어법 문제, 순서 문제, 삽입 문제, 일치 문제 얘네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주제 관련 문제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네가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느냐?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준으로 어법은 많이 나와야 2문제예요. 순서 삽입 합쳐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3문제 정도. 일치도 한두 문제 정도 나와요. 됐어?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를 풀 때 26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26문제인데 지금 이거를 맥시멈으로 잡으면은 8문제예요. 이거 다 합치면 8문제야. 8문제. 그럼 26에서 8 빼봐요. 그럼 몇 문제입니까? 18문제 아니야? 이 18문제가 뭐라고요? 주제 관련된 문제가. 됐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주제 관련된 문제가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주제문을 제대로 찾고 주제를 알아야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나오더라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신 대비할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글의 주제가 뭐냐만 너네가 제대로 정리하고 단어만 제대로 알아도
3등급은 받을 수 있어요. 그것만 파악해도 3등급은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그 이상을 받는 거는 이제 다 이제 심플한 것들입니다. 내가 그 유의어 학습이 얼마나 잘 됐는가, 어법을 얼마나 잘 학습했는가, 요약형 서술형 같은 대비를 얼마나 잘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1, 2등급이 걸리는 거고요. 결정되는 거고, 3등급까지는 주제만 잘 파악하고 단어만 잘 외워도 우리가 3등급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전부 다 대부분 요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럼 선생님 주제문을 어떻게 찾아요? 라고 했을 때 내가 팁을 한 가지 준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팁을 하나 주자면, 잘 봐봐. 주제문의 위치는 대부분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단서를 좀 드리자면 대부분 주제는요, 예시가 시작하는 부분 바로 앞에 나오는 게 주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우리 기존의 재원생분들 기억납니까? 예시가 시작되는 문장이 있는데 그 전에 나오는 게 주제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선생님 어디가 예시 시작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에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표현들, 여기가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쉽고요. 대표적인 거 딱 하나만 더 말해줄게요. 갑자기 다른 소재가 등장하는 거야. 갑자기 다른 소재가 등장해. 이러면 예시가 시작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나는 볼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소 얘기가 나와. 전혀 다른 소재죠. 그럼 이게 뭐야? 예시가 시작되는 거야. 나는 볼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부터 단소로 예시를 들 거다. 이러면 뭐다? 이게 예시가 되는 거야.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종종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요, 볼펜 얘기 실컷 하다가 맨 마지막에 단소 얘기로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그때는 거꾸로야. 볼펜 얘기가 실컷 예시였고 얘가 주제야.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결정적인 소재가 바뀌게 되면은 주제에서 예시로 또는 예시에서 주제로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특히 너네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지문이 아니라 고3 수준 정도의 지문을 읽을 때는 대부분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을 파악할 때는 이걸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갑자기 다른 소재가 등장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글의 초반 부분은요, 웬만하면 도입부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하나 팁을 주자면, 주제문의 팁을 하나 더 주자면요, 그러나 표현 뒤에 나오는 건 주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표현, but이나 however, yet 이런 표현 있죠. 이런 녀석들 뒤에는 웬만하면 주제가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17번 문제 같은 걸 풀 때 어떤 팁을 제가 좀 주고 싶냐면요, 너네가 문제를 푼다고 한번 가정했을 때, 봐봐, 이렇게 문제를 푸는 상황 있잖아. 그러면 글을 쭉 읽었을 때 이걸 한번 찾아보는 거야. but이나 however가 또 나왔나 한번 봐봐. 쭉 봤을 때 없어요. 여기 for example 나왔네. 그렇죠? for example 찾았고 그 다음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but 뒷내용 여기부터 어디까지냐? 여기까지가 주제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또는 for example 앞에 나와 있는 문장 요 부분이 주제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둘 중 하나가 주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아주 글을 읽기가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두 개가 다 나왔잖아. 그렇죠? for example 나왔고 앞문장 나왔고 심지어 but도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이 문장과 요 문장을 해석했을 때 이 두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어야 돼. 이 두 개가 비슷한 내용이라면은 사실상 둘 다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먼저 나온 놈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알겠니?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얘 뭐가 주제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랑 얘가 둘이 동일한 내용이냐를 찾아보면 되는 거야. 둘이 동일한 내용이면 이제 주제가 끝난 거거든. 됐니? 그래서 지금 이 지문 기준으로는 but 내용, for example 앞 내용 이 두 개가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우리 아직 읽지도 않았잖아. 어떤 내용인지 몰라. 모르는데 이 두 문장을 읽었을 때 같은 내용이라면 주제가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한번 풀면 된다고. 문제 풀 때는요. 자, 그럼 한번 가보자. 읽어볼게. 여기 번 나오는 부분 좀 이따 자세히 읽어볼 거야. 첫 문장은 소재를 파악해야 되니까 우리가 또 제대로 읽어야겠죠. 그래서 초반 두 문장이 좀 중요하겠네. 가봅시다. 초반 부분부터. The use of renewable sources of energy to produce electricity. 여기까지인데 정확하게는 the use가 주어져. 사용인데, 자, 전력 생산을 위해서 에너지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원천이겠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은 has increasingly been encouraged.
이제 점차적으로 장려되어 왔답니다. 어떤 방법으로서요. 어떤 방법이냐? To harmonize the need to secure electricity supply with environmental protection objectives.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어떤 환경 보호의 목적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harmonize와 with가 나와 있죠. A with B야. harmonize는 harmony가 뭐야? 조화잖아, 조화. 그러니까 조화롭게 하다라는 거겠죠. 아유, 윤sid 오늘 정신 못 차리네요. 자, 그래서 뭐를 조화시키는 거냐?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거래. 뭐에 대한 필요성이야? secure는 확보하다니까 전력 공급이죠. 전력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을 환경 보호 목적과 조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장려되어 왔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결국에 이 글의 소재는요. 재생가능 에너지원이야. 재생가능 에너지원.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이거의 사용이 권장된대요. 이거에 대한 사용이 권장된답니다. 아니 재생가능 에너지가 뭐겠냐? 뭐 그런 거 아닐까? 뭐 풍력 발전이니 뭐 수력 발전이니 뭐 그딴 것들 있잖아. 그런 게 재생가능 에너지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권장되어 왔대. 그 이유가 무엇인데요? 그 이유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이제 환경 보호 목적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력 공급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전력 공급 확보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환경 보호 목적입니다. 됐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력 공급 확보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줄게요. 지금 우리가 그 전력 생산을 하는데 대부분은 뭡니까? 석유나 석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석유나 석탄은 제한적인 자원이잖아. 제한적 자원이니까 언젠가는 다 고갈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전력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재생가능 에너지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첫 번째 얘기하는 거야. 전력 공급 확보. 두 번째, 환경보호 목적.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석탄을 태우면은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그 탄소 배출량으로 인해서 환경보호 파괴가 일어나는 거잖아.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우리가 이제 그 석탄 태우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쓰자. 이거겠죠.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뭐다?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래서 재생가능 에너지원이 결국에 좋다라는 거잖아. 지금 첫 문장에서 말한 거는. 맞죠? 그럼 이 좋다라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다면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반전이 나와. 아니야. 재생가능 에너지원 사용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야. 나쁜 것도 있어.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주제가 바뀌게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벗이나 하와이버가 나온 걸 잘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벗이 나왔잖아. 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주제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알겠냐? 한번 볼게. 하지만 the use of renewable sources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이용이 또한 오게 된대요. 뭘 가지고 오느냐? 그것 자체의 결과를 가지고 온대요. 그리고 그것은 require consideration 고려를 요구한대요. 자, 지금 되게 말을 애매하게 써놨거든요. 말을 애매하게 써놨어.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 앞부분에서는 뭔 얘기했어? 재생가능 에너지원이 좋다 얘기했잖아. 근데 벗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안 좋다 얘기했죠. 그렇죠? 여기는 좋다 얘기했어. 근데 여기 이제 안 좋다 얘기라고. 그럼 안 좋다 얘기인데 여기서 대놓고 안 좋아 이렇게 말을 안 했어. 안 좋아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야 그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돼 쓰는 거를. 야 그러면 그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쓴다는 건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인데? 아니 무조건 좋으면 고려를 왜 해요?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 무조건 좋다는데. 근데 고려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뭐야?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고려를 요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됐어? 그럼 이제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어떤 문제가 있는데? 가 나와야겠죠. 자, 볼까요? 보겠습니다. Renewable sources of energy. 자, 이제부터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재생가능 에너지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쪽으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재생가능 에너지원은요, include a variety of sources. 다양한 자원을 포함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중간에 잠깐 설명 한번 한 거야. 재생가능 에너지원이 뭔데? 그걸 알아야 되니까. 예시를 한번 든 겁니다. 예를 들면 수력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해양 기반 기술과 같은 뭐 이런 거를 이제 재생가능 에너지원이라고 한대요. 자, additionally 게다가 이 문장도 중요했었죠? for example 앞에 나온 거니까 여기도 볼까요? 자, 태양열, 풍력, 그리고 지열, 그리고 바이오매스 이런 재생가능 에너지. 자, 재생가능 에너지 또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뭐다? 안 좋은 말 나와야 된다고. 안 좋은 말. 됐어? 또한 그들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뭐에? 환경이. 야,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겠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거니까.
됐니? 그러면 봐봐요. 앞에서 어떤 결과와 함께 오는데 근데 그게 고려할 만한 거예요. 그게 고려할 만한 거고 그리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친대.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써놓은 거 보이니? 여기 주제라고 써놨죠. but 있는 문장. 여기에 내가 뭐라고 써놨니? 주제 재진술이라 써놓은 거 보여? 됐어?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말한 거랑 여기서 말한 거랑 뭐야? 같은 맥락이야. 왜 같은 맥락이야? 어떤 점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원이보다 문제가 있다. 결국 이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럼 이제 주제는 확정된 거예요. 됐니? 주제가 뭐여야 돼?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쓴다고 해서 전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어떤 문제가 있겠어? 얘나 얘 문제가 있을 거라. 근데 지금 여기 두 번째 여기 에디셔널리에선 대놓고 말했네요. 뭐라고요? 환경에 어떤 영향을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놓고 이거 저격한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어쨌든간 문제가 있다는 거네. 환경적인 측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네. 정답 몇 번일까? 1번. 네, 1번밖에 안 되겠죠. 1번 보여? Environmental side effects. side effects가 뭐야? 부작용이야. 부작용. 됐냐? 환경적 부작용이래. Of using renewable energy sources. 나왔죠.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의 환경적 부작용. 나왔잖아. 지금 단점 두 개 말했잖아. 얘랑 나왔고 같은 맥락이죠.